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의 김윤석이라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노력하고 어떨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때론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게 되죠. 저 역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저의 꿈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표를 이루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꿈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일은 3년 정도 회사를 다녔을 때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평소 연락을 잘하지 않던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석아, 큰일 났어. 주말에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후두암 말기라고 말입니다. 주말에 내려가 만난 아버지의 모습은 추석에 봤을 때보다 더 야유어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힘들어 하시며 갈에 섞인 기침을 하고 계신 아버지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저를 보신 고모님은 따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죠.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모도 일이 있어서 계속 아버지 옆에 있을 수가 없고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말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수발을 들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6인실 병실에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6인실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사람들이 꽉 차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같은 연배의 현씨 아저씨라는 분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간암이셨기도 했고 게다가 주말 내내 가족이 아무도 병 문안을 오지 않았었거든요. 월요일 출근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버지를 두고 올라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더라고요. 평소 건강하셨고 커 보였던 아버지가 방사선 치료로 힘들어 하시면서 살도 빠진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적응해 나갈 때쯤 들려온 아버지의 입원 소식에 덜컹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고민 끝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힘들게 들어온 회사를 그만두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서 제가 보살펴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소중하겠지만 저에게는 특히 남달랐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던 겨울,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혼자 어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린 저를 두고 떠난 엄마는 떠날 때도 그 후로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낳아주시고 함께 13년을 살아온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아무 말도 없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뒤로 아버지에게도 누구에게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불철주야 운전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와 제 학원비를 내주셨고 쉬는 날이면은
저를 데리고 낚시를 가시곤 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와의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떠난 엄마와는 반대로 늘 제 곁을 지켜주신 든든한 나무 같은 아버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기 전날 아버지는 저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면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 당신의 품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간병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신 아버지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저의 선택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웃으면서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데 같은 병실을 쓰던 현씨 아저씨가 제 어깨를 툭툭 쳐주셨습니다. 윤석군, 힘내요. 그래도 자넨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보낼 시간이라도 있지 않는가. 나는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었어. 그래서 부모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도 않지. 윤석군 아버지가 아프신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을 옆에서 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아저씨와 함께 있던 딸 혜미씨가 저에게 손수건 하나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슬픔을 두 사람 앞에서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다시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죠. 현씨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또 워낙 유머러스 하셔서 저희 병실에 비타민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였답니다. 아저씨의 딸 혜미씨는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인 간질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그 뒤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 병문안으로는 친형과 15년 넘게 일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두 사람이 오면은 아저씨는 얼굴이 급격히 굳으시면서 피곤하다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인상도 좋지 않았기에 성격 좋은 아저씨가 그럴 정도면 별로인 사람들인가 보다 싶었죠. 아휴, 김씨는 참 좋겠다. 착한 아들이 항상 옆에서 극진히 간병해 주니까. 나는 애가 3명이나 있는데 지들 살기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니 참. 에휴, 그러니까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니까. 너무 부러워. 내 새끼들은 아마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빨리 죽었으면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다른 환자분들은 늘 제가 아버지를 정성껏 간병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다 간병인이 계셨지만 대개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 분들이셔서 가끔 힘이 필요할 때는 제가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병실 분들이 다 제 휴대폰 번호도 알고 계셨죠. 혹시라도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연락하라고 알려드렸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극진한 간호에도 아버지의 증세는 점점 악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병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이미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항상 평생 저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나고 나니 그 슬픔은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